안녕하세요. 예비부사관 여러분, 언어논리 강의 강선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의 관계란 의미가 유사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동의 관계가 아닌 것은 이 두 단어가 완전히 같지 않고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가 다르거나 느낌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로 들어서 윤택과 풍부를 들 수가 있죠. 자, 윤택하다, 풍부하다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삶에 윤택한 삶 이런 식으로 삶에는 윤택을 쓰고요. 자원은 풍부한 자원 이런 식으로 풍부란 단어를 쓰죠. 이런 식으로 단어가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을 유의관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의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반의관계는 의미가 반대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개 이상의 단어의 의미가 반대인 관계를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데요. 두 단어 사이의 다른 요소는 모두 공통되고 오직 한 개의 요소만 달라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반이어죠. 의미가 반대가 되는데요. 그럼 의미 요소 같은 경우에 두 분 다 사람이고요. 두 분 다 늙었다라는 거에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플러스 남자라면 할머니는 마이너스 남자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요소들 한 가지만 다르고 나머지는 공통돼야 반의어를 이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상하관계인데요.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예요. 둘 이상의 단어 중 한 단어의 의미가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고요. 상위어가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 하위어는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동물에 토끼가 있겠죠. 그러면 상위어가 동물이 될 거고 하위어가 토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의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의관계 의미가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자, 그 의미는 서로 연관,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의 중심 의미와 여러 개의 주변 의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눈으로 어떤 사물을 인지하다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그런 의미시잖아요. 이런 게 중심 의미가 될 거고요. 이 보다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의미들이 나옵니다. 영화를 보다, 영화를 관람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너 오늘 나 좀 잠깐 볼래? 잠깐 만날래? 이런 식의 의미들이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주변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의관계에 있는 그런 단어는 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서 하나의 표저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 1, 2, 3 이런 식으로 번호로 구분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동금의 관계는요.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단어의 소리는 같으나 의미는 전혀 다른 관계. 그래서 눈이 되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다음에 사람의 눈은 소리는 같으나 의미는 전혀 다르죠. 이런 관계에 있는 단어가 동음이 관계입니다. 자, 이 사람의 눈과 하늘에서 내린 눈은 하나의 단어인가요? 아니죠. 서로 별개의 단어죠. 자, 그래서 사전에서 별개로 제시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어들의 의미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유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른 나라 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의 것인 단어 순 우리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래어나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널리 쓰이는 외래어나 한자어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자, 한 개의 고유어와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폭넓은 대응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50% 이상의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의 고유어와 둘 이상의 한자어들이 대응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고유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단어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교재에 잘 의미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번 읽으면서 잘 모르시는 단어는 메모를 하시든 또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을 해두시든 하시면서 자주자주 보셔서 의미를 꼭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자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자어도 한국어 속에서 쓰이는 한자를 이야기하고요. 고유어와 한자어가 공존 함께하는 경우에는 높이는 말로 한자어가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집, 댁 중에서 댁이 이제 높임말로 선택이 되겠죠. 자, 댁의 개념어, 추상어로서 어떤 의미를, 어떤 형태가 없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어, 추상어로서 고유어에 비해 좀 더 정확하고 분화된 더 세밀히 나누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밑에는 한자어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고 잘 모르시는 단어는 표시를 해두셔서 꼭 암기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속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로부터 전해져 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으로서 일상에 필요한 교훈 또는 풍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주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고요. 되게 문장의 형태로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속담 한번 살펴보면요. 가꿀나무는 밑동을 높이 자른다. 밑동이라는 건 이 밑에 흙으로부터 가지가 나 있는 그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밑동을 높이 잘라줘야지 이 나무가 높고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꿀나무는 밑동을 높이 자른다라는 속담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때 쓰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라는 속담을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 개미가 자기보다 큰 어떤 먹이를 끌고 가시는 거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혼자서는 힘들고요. 여러 마리의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또 이러한 일을 하죠. 그래서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라는 거는 협력의 중요성. 힘을 합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뜻의 속담입니다. 자, 세 번째는 광에서 인신난다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광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광에 식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겠지만 내 광에 식량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떤 자신이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라는 속담인데요. 땅이 굳어야지 물이 스며들지 않고 고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약을 해야지 재물을 모을 수 있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자,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울린다. 자, 한옥에서 이제 기둥을 연결하는 게 대들보라고 하는데요. 기둥을 치면 연결된 대들보가 자연스럽게 울리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돌려서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는 어떤 중요한 중심적인 것을 건드리면 그 부차적인 것들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속담은 끓는 국의 맛 모른다라는 속담인데요. 국이 팔팔 끓고 있을 때 맛을 보면 뜨거워서 이게 짠지 싱거운지 맛을 모르겠죠. 너무 성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르칠 때 쓰는 속담이고요. 자, 남떡 먹는데 고물 떨어지는 걱정한다. 떡을 먹으면 고물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걱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쓸데없이 할 때 쓰는 그런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논 끝은 없어도 일한 끝은 있다라는 속담인데요. 이 논이 논밭 할 때 논이 아니고 놀다 할 때 그 논입니다. 그래서 놀면 어떤 성과가 있지 않지만 일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의 그런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 속담은 눈으로 우물 메우기죠. 자, 우물을 눈으로 메우면 잠시 동안은 메워지겠지만 곧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쓰고요. 자, 달걀에도 뼈가 있다라는 거는 계란 유골이라는 한자 성어와도 의미가 통합니다. 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말 쓰고요. 계란 유골이라는 사자성어는 뒤에 나오니까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절구도 밑 빠질 날이 있다. 돌절구 보면 되게 튼튼해 보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밑 빠질 날이 있다. 고장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 뜻으로 쓰이는 속담이고요. 자,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익는다. 머리를 삶으면 귀까지 자연스럽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하면 그거 관련된 부차적인 일이 해결될 때 쓰는 말이고요. 물본 기러기 꽃본 나비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이런 속담을 쓰고요. 물방아 물도 서면 언다. 물레방아 그런 물도 서면 얼겠죠. 그래서 계속 어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의 속담입니다.
자, 부엌에서 숟가락을 얻었다라는 속담 보면 부엌에서 여러분 숟가락 얻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별 일이 아닌데 이런 일로서 자랑할 때 쓰는 말이고요. 자, 비를 드니까 마당 쓰려고 한다. 여러분들 공부를 막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너 공부 안 하니 하면 공부하기 싫어지시죠. 이럴 때 쓰는 속담이고요. 자,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라는 속담은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그다음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집 많은 나그네가 저녁 굶는다라는 속담 보시면요. 일을 많이 벌여놨는데 어떤 결과적으로는 일을 그르쳤을 때 쓰는 속담이고요. 죽은 자식 나이 세기. 죽은 자식 나이를 세봤자 헛일이죠. 그럴 때 쓰는 속담입니다. 자, 찬물에 기름 돌듯하다 같은 경우는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할 때 이런 속담을 쓰고요. 처삼초 묘 벌초하듯하다. 자, 처삼촌이라는 거는 가깝지 않은 그런 친척이기 때문에 이 벌초를 할 때 대충 하겠죠. 그럴 때 쓰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초상집 개 같다라는 속담 보면 초상집의 개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겠죠. 자, 그럴 때 쓰는 속담이고요. 침 뱉은 우물이 다시 먹는다. 자, 우물에 침을 뱉었을 때에는 다시는 이 우물을 먹지 않을 생각을 하고 뱉겠죠.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먹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행동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다시 어떤 사람을 찾거나 이럴 때 이런 속담을 쓰고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는 거는 모든 일에 핑계는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늘 보고 주먹질한다. 하늘 보고 주먹질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겠죠. 공연히 쓸데없는 일을 할 때 쓰고요. 행랑을 빌면 안방까지 든다. 행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비들이 묵었던 그런 방입니다. 그래서 소심하게 처음에 행랑을 빌다가 나중에는 안방까지 대범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말 쓰고요. 흘러가는 물도 떠주면 공이 된다. 사소해 보이는 것도 도와주면 어떤 공이 된다.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의 속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자성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비유적인 내용을 담은 함축된 글자를 한자성어라고 하고요. 대부분 4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2자, 3자, 5자인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래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의 고사고요. 자, 풍자의 성격이 강하겠죠. 자, 간담상조 보면 간이고 옹담할 때 쓸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니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이고 쓸개고 다 보여줄 수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어떤 관계, 친구 사이나 이럴 때 간담상조라는 말을 쓰고요. 개세지제는 세상을 덮을 만한 재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견강부에는 끌견자, 강하게 끌어다가 붙여버린다라는 거죠. 붙여서 모이게 한다는 뜻이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말을 강하게 끌어다 붙여서 자신의 말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할 때 견강부회라고 하고요. 자, 앞에서 보셨던 그런 계란 유골이 나왔죠. 계란에 뼈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황희정승이 매우 가난해서 세종대왕께서 안타깝게 이를 여기고 그 남문 안에 들어오는 물건들은 다 황희정승 댁으로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막 내려서 그 남문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 별로 없었고요. 계란 한 꾸러미가 이제 들어왔는데 그 계란을 봤더니 그 안이 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골아 있었다라는 뜻에서 이게 잘못 이렇게 전해져 내려와서 계란에 뼈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 유골은 뜻밖의 장애물이 생겼을 때 쓰는 그런 말이고요. 자, 고장난명 같은 경우는 외로울 고자 손바닥 장자죠. 그래서 한 손바닥은 소리를 내기 힘들다. 싸움도 이제 둘이 같이 부딪혀야 일어난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이고요. 자, 낭증지츠 같은 경우는 자, 주머니 안에 그런 송곳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주머니 안에 송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뾰족한 부분이 밖에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좋은 재주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자, 누란지죠.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단수노치 붉은 입술과 흰 치아라는 뜻입니다. 붉은 입술과 흰 치아의 미인을 이야기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득이 만면 보실게요. 자,
뜻을 얻은 것처럼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을 때 쓰는 그런 사자성어이고요. 마부이침,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무소불위, 자, 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자, 미중유 같은 경우는 일찍 있지 않았던 일.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일을 말할 때 미중유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화내동은 우레소리에 맞춰서 함께 행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서 움직일 때 쓴 말이고요. 불치하문은 부끄럽지 않대요. 하문, 아랫사람한테 묻는 것. 그래서 아랫사람한테 어떤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족인데요. 뱀의 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뱀은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해서 뭐 일을 그르치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족을 붙였다라고 하죠. 자, 세옹지마입니다. 자, 변방의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인데요. 변방에 사는 한 늙은이가 하루는 이제 말이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 어쩌냐 하면서 이제 위로를 해줬는데요. 어느 날은 또 이 말이 또 좋은 다른 줌마와 함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줬겠죠. 그런데 이 줌마를 타다가 또 아들이 이제 그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다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줌마가 와서 좋아했는데 이번에는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슬퍼했겠죠. 그런데 이 다리를 다친 게 계기가 돼서 이유가 돼서 전쟁에 아들이 참가하지 않아도 돼서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기룡화복은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뜻의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반장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듯 한다라는 거 뜻의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쉬울 때 쓰는 말이고요. 이현령, 비현령, 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이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고요. 임갈굴정, 자, 목마를 가리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 이거 우물정자 아시죠? 그래서 우물을 판단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어떤 일을 성급하게 빠르게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고요. 급하게 할 때. 자강불식입니다. 스스로 자자죠. 아니불자 아시죠? 그래서 자, 안이 쉴 식자입니다. 그래서 안 쉰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쉬지 않는다. 어떤 일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쉬지 않고 노력할 때 이러한 사자성어를 씁니다. 자, 주마가편입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라는 뜻이죠.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라고 격려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짐, 소리를 안다라는 뜻인데요. 중국에 검은고 장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검은고를 높은 산이 생각하면서 막 검은고를 연주하자 이 소리를 듣던 어떤 사람이 아주 높은 산이 생각이 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큰 강물을 떠올리면서 검은고를 연주하자 큰 강물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둘은 친구가 되었고요. 또 그 검은고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죽자 이 검은고 장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검은고 줄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아주는 그런 친구를 의미하고요. 진인사 대천명, 자, 진인사 대천명 같은 경우는 제가 고3 때 그 마지막 수업 때 선생님께서 써주셨던 말인데요. 자,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기다려라, 천명, 하늘의 어떤 뜻을 이란 뜻이고요. 천우신조, 자, 하늘천 귀신신자 알죠? 하늘과 뭐 신이 도와준다라는 뜻이고요. 천재희로, 일천천, 한이 이 글자는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번에 한 번꼴로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의미하고요. 자, 타산지석, 남의 산의 돌이란 뜻이죠. 그래서 남의 산의 돌, 하찮아 보이는 어떤 다른 사람의 언행도 자신의 어떤 덕행을 닦는 데 도움이 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하석상대, 자, 밑에 있는 돌을 빼서 위를 받친다라는 뜻이죠.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할 때 쓰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자, 호자유피 보시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뜻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은 죽어서 이를 남겨야 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용어 살펴볼 텐데요. 의미나 구조가 관습상 굳어져서 표현 그대로가 아닌 특별한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새빨간 거짓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는
단어의 의미 아시고 새빨갛다라는 단어의 의미 아시잖아요.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 정말 너무너무 빨간색의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 이런 것을 의미하듯이 이 두 단어가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형성할 때 관용어라고 합니다. 자, 단어의 각각의 의미대로 지금 해석이 되지 않았고요. 하나의 단어처럼 쓰임으로 중간에 다른 성분이 들어오기 힘듭니다. 새빨간 많은 거짓말 이렇게 안 쓰잖아요. 자, 그 나라의 전통이나 역사적 유래와 관련이 맺기 때문에 그 언어권의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심장을 찌르다. 너의 말은 내 심장을 찔러 감정을 세게 자극한다는 뜻이고요. 깨가 쏟아진다. 신혼부부한테 많이 쓰죠. 뭐 알콩달콩 아기자기 할 때 간에 녹이다 같은 경우는 애간장을 녹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양을 막 부려서 어떤 다른 사람의 혼을 쏙 뽑아놓을 때 이런 말 쓰고요. 목이 빠지다라는 거는 애타게 기다릴 때 쓰겠죠. 자, 눈이 맞다. 그 자리에서 그 연기와 철순 눈이 맞았어. 이러면 두 사람이 서로 반한 거죠. 눈에 어리다라는 거는 어떠한 것이 계속 잊혀지지 않고 생각이 날 때 떠오를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입이 무겁다라는 거는요. 비밀 같은 것을 잘 지킬 때 하는 말이고요. 입을 맞추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서로 맞출 때 쓰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자, 입을 씻다라는 거는 이익 따위를 혼자 차지하고 다른 사람을 모른 척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입이 짧다라는 거는 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매우 적게 먹을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자, 손이 닿다라는 경우는 어머니의 손이 닿으면 우리 집안은 깨끗해져요.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의 어떤 범위, 권한 안에 닿으면 이런 뜻도 쓰고 그와 그녀가 손이 닿게 된 계기는 서로 관계를 맺게 된 계기는 뭐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손에 잡히다라는 거는요. 오늘따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능률이 오르다라는 뜻이고요. 손발이 맞다라는 거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서로의 마음이나 행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잘 맞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손이 여물다라는 거는 일을 할 때 야무지게 할 때 쓰고요. 손을 씻다라는 거는 부정적인 일에 관계하다가 그런 것들을 청산했을 때 쓰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자, 손이 달리다 이거 일손이 딸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제 손이 달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 쓰는 그런 관용어고요. 자, 코에 걸다. 코에 걸면 한눈에 딱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렇게 자랑 삼아서 내세울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엉덩이를 붙이다. 너 왜 이렇게 엉덩이를 붙이고 진득하니 공부하지 않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에 몰두해서 자리를 잡을 때 쓰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발의 채다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하게 널려져 있을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발이 저리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 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지은 죄가 있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쓰는 거고요. 발바닥에 불이 일다 같은 경우는 매우 바빠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쓰는 관용어입니다. 자, 발이 묶이다. 자, 태풍이 쳐서 어떤 섬에 발이 묶였다라는 표현 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곳에 이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을 때 발이 묶이다라고 쓰고요. 발을 끊다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나 대상과 관계를 청산할 때 쓰고요. 얼굴이 피다, 얼굴이 확 폈네, 좋은 일 있어 이런 말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화색이 돌 때 쓰는 말이고요. 얼굴이 반쪽이 되다. 어렸을 때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러면 거짓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병이 걸리거나 해서 얼굴이 수척해 보일 때 쓰는 그런 관용어고요. 얼굴이 뜨겁다, 뭐 부끄럽거나 할 때 이런 말 쓰죠. 자,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뭐 해결하거나 의논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마주 볼 때 쓰는 말이고요. 머리를 싸매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쓰는 말. 국수를 먹다.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거는 뭐예요? 결혼 언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쓰는 그런 관용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틀리기 쉬운 어휘를 살펴볼 텐데요. 틀리기 쉬운 어휘는 이렇게 만든 그런 어휘 여러 번 사용을 하셔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널빤지입니다. 빤지. 뭐 널빤지에서 빨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활용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널빤지고요. 자, 가든지 근데 이게 이제 가던지라는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가던지의 이 더가 회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만난 그녀가 얼마나 빠르게 가던지
이럴 때는 이제 가든지예요. 어제 내가 직접 경험을 했던, 봤던 그런 것들이 떠올리니까. 근데 이런 가든지는 어떤 선택, 너가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선택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어휘고요. 가벼이 같은 경우는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또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가벼이 같은 경우는 비읍 불규칙 용언이에요. 비읍 불규칙 용언이란 어떤 거냐면, 자, 용언이 이제 동사랑 형용사인데 여러분들 입다 같은 경우가 용언인데요. 입다가 문장에서 활용되는 걸 보시면 입고, 입어서 이런 식으로 이 앞부분 입자, 어간이라고 해요. 이렇게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부분. 바뀌지 않고 계속 입다, 입고, 입어서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런데 가볍다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까지가 어간인데 가볍고, 가볍어서가 아니라 가벼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비읍이 탈락하고 우어로 바뀌었습니다. 우어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어간이 활용할 때 바뀌잖아요. 이런 게 비읍 불규칙 용언인데요. 이 비읍 불규칙 용언 뒤에는 희가 아니라 부사를 만들 때 이 전미사가 붙습니다. 가벼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로는 뭐 가까이, 괴로이 이런 것도 가깝다, 괴롭다. 비읍 불규칙 요건이기 때문에 가까이, 괴로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 칸입니다. 자, 그래서 한 칸, 칸막이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칸으로 쓰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간으로 굳어진 경우가 있어요. 초가삼간 같은 경우는 간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초가삼간으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강낭콩입니다. 그래서 강남콩 아니고요. 강낭콩이고, 객적다 같은 경우도 뭐 적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객적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거친이 맞는 표현이고, 곰곰이, 그래서 곰곰에 이가 붙었죠. 곰곰히 아니고 곰곰이고요.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꼼꼼 같은 경우는 일까요, hil까요? 자, 꼼꼼은 힘이다. 꼼꼼하다, 꼼꼼히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희가 붙습니다. 희가 붙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불규칙 용언이라던가 아니면 깨끗이 같이 쉿으로 끝나는 말 뒤에는 이가 붙는데 이런 것들도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곱빼기입니다. 곱빼기. 자, 그런데 뚝배기는 뚝배기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뚝배기, 곱빼기 이렇게 같이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새는 어이로 쓰죠.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아이로 씁니다. 또 같이 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뭐하게 마련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게 마련이다. 기 마련이다 아니고 뭐뭐하게 마련이다. 자, 거꾸로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껍질째, 뭐 통째 이럴 때는 째가 붙고요. 채가 붙을 때는 뭐 입은 채, 옷을 입은 채로 이런 식으로 용언에 아까 전에 용언 동사는 형용사네요. 이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의존명사를 꾸밀 때 이 받침이 니은이나 리을 같은 경우로 변해서 뒤에 있는 의존명사를 꾸미거든요. 이 용언의 관형사형이 왔을 때는 채로 쓰고요. 입은 상태로 그런 체언 뒤에 왔을 때는 째를 씁니다. 자, 곡갈 모양 꽃갈콘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꽃갈콘이기 때문에 꽃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곡갈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끔찍입니다. 끔찍이 어떤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 끔찍이 깜찍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끔찍이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넓적하다랑 이 넓다랗다랑 높다랗다랑을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적하다 같은 경우는 뒤에 겹받침 비읍 소리가 나기 때문에 리을 비읍으로 써주시는 거고요. 자, 넓다랗다 같은 경우는 비읍 받침이 뒤에 있는 겹받침의 받침이 소리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음 그대로를 쓰시면 됩니다. 넓다랗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높다랗다 같은 경우는 뭐 겹받침이 뒤에 게 소리가 안 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높 플러스 다랏이라는 것이 붙어서 생긴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높다랗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얄따라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얄따에서 온 건데 발음에 뒤에 받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떤 이 단어와 비슷한 경우죠. 얄따라타.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에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넷째 있는데요. 이거 숏 뺀 넷째 아니고요. 숏 있는 넷째고 숏 있는 셋째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밀, 모밀 헷갈리시죠? 근데 뭐 냉모밀 이거 약간 일식 쪽이잖아요. 메밀국수 이거 우리 고유의 음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밀 아니고 우리의 음식 메밀이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며칠은 무조건 7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며칠. 자, 녹슨 뭐 잘 활용하실 것 같고요. 자, 눈살로 발음되지만 눈살을 찌푸리다, 눈 쪽에 있는 살을 찌푸리다라고 생각하셔서 눈살로 씁니다. 자, 늙음악이라고 쓰고요. 자, 닥달하다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쵸? 기억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닥다, 뭘 닦아 세우다 이런 것처럼 쌍기역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히라고 발음하지 않잖아요. 더욱이가 맞는 표현, 뒤꿈치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따구리, 딱딱 소리 내잖아요. 딱따구리가 맞는 거고요. 뚜렷이. 자, 이가 붙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뭐 하다가 붙는 표현에서 부사와 전미사가 붙을 때는 히가 붙는 경우가 많지만 아까 설명한 게 하나 설명해 드린 게 비읍 불규칙 용언. 가볍다처럼 어간의 비읍이 활용할 때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 이런 비읍 불규칙 용언이 부사가 됐을 때는 이가 붙는다 그랬죠. 또 뚜렷이처럼 이렇게 시옷으로 끝나는 그런 어간 뒤에 붙는 것도 이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깨끗히예요. 깨끗히이예요. 깨끗이라고 발음하고 이가 붙겠죠.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쑥하다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요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릿말 아니고요. 머리말입니다. 발음도 머리말 같이 묶어서 외우시면 좋은 게 인사말. 이것도 머리말, 인사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멋쩍다, 멋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멋쩍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바라다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바라요, 활용할 때 바라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바래요 이런 건 틀린 표현이에요. 바라요. 자, 반즈골입니다. 자, 바느질 골이란 뜻이고요. 이 리을이 이제 합성어에서 결합되는 과정에서 디귿으로 발음되는 건 디귿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 플러스 달인데 이거 합쳐지면 섣달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술 플러스 가락인데 합치면 숟가락 이렇게 바뀌잖아요. 술가락이.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바느질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리을이 이제 디귿으로 돼서 반즈골이 디귿으로 표기하는 게 맞고요. 자, 번번이가 맞는 표현이죠. 번번히 안 하죠. 번번이. 사글쎄가 맞는 표현이고요. 자, 생각건대. 자, 이거는 생각하건대의 줄임말인데요. 이 하가 붙은 말이 줄어질 때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자, 비읍, 디귿, 기역, 시옷 받침이 앞에 오면 하가 빠집니다. 바닷가서 하하 빠뜨려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바닷가서 하빼 뭐 이렇게 하하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를 지우시면 생각 건대가 되겠죠. 근데 뭐 다른 예로 들어드리면 자, 우리 간편하게를 줄여볼까요? 간편하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하 앞에 바닷가서가 아니죠. 받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하를 빼는 게 아니라 아만 뺍니다. 그래서 히읗 더하기 기역이 결합돼서 간편케 이런 식으로 축약이 돼요. 히읗 더하기 기역이 왜 키역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발음하면 여러분은 조코가 되죠. 히읗 더하기 기역은 거센 소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읗 더하기 기역이 합쳐져서 간편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슴지가 맞는 표현이고 수놈, 숫하기 맞는 표현입니다. 이거 관련된 또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것도 뒤에서 자세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생각이고요. 아직 랑이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스럽다. 예스럽다도 이 예스럽다라고 바라보고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요. 오랜만에 이런 건 니은이고요. 오랫동안은 또 시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랫동안 친구를 만났다. 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묶어서 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컨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일찍 플러스 이죠. 일찍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그마하다 요 표현이 맞는 표현이고요. 집게는 에. 근데 뭐 지우개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함께 외우시면 좋고요. 자, 치닥거리 같은 경우 뒤치닥거리도 뒤치닥거리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묶어서 외워두시면 좋겠고요. 통틀어가 맞는 표현이고 풋내기 뭐 이거 외에도 시골내기 서울내기 이런 것들도 내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함께 묶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 살펴보면요. 이 넘어는 어떤 가로막은 장애물 반대편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산 넘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이 넘어는 실제로 이제 넘다에 활용되는 그런 표현이거나 아니면 뭐 범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오버했을 때 쓰는, 넘었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띄다 같은 경우는 눈에 띄다.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다. 이럴 때 쓰는 표현. 이 띄다는 어떤 색채 같은 걸 띄었을 때. 붉은빛을 띄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틀리다, 다르다는 반의어를 갖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틀리다는 맞다, 틀리다. 반의어고요. 다르다는 같다, 다르다가 반의어죠. 그래서 반의어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리키다는 어떤 것을 뭐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 가르치는 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어느는 뭐 미지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야 이렇게 질문하거나 모르는 거 물어봤을 때 쓰는 거고요. 연애는 뭐 보통과 같다 쓸 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느리다 같은 경우는 길이 같은 거 길게 할 때 쓰는 표현이고 늘리다는 양 같은 거를 늘렸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붙이다 같은 경우는 붙인 게 할 때 그런 것도 붙이다고요. 그 다음에 뭐 편지랑 우표를 생각해 보시면 우표는 요 뒤에 붙이다죠. 붙게 하는 거 붙이다고요. 편지를 어디로 보낼 때는 요 앞에 붙이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귀다, 삭히다. 사귀다는 뭐 감정 따위를 가라앉게 하는 거죠. 분을 사귀다 이럴 때 쓰시고 삭히다는 뭐 발효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절과 일체가 있죠. 일절은 부정과 함께 쓰고요. 일체는 긍정과 함께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부 음식 일절 금지 또는 일체는 재산 일체 기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올바르게 바꾼 것은 질문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중이라도 거리낌 없이 질문해 주기를 바란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거리낌이 있는 거는 마음에 뭔가 걸려서 꺼림칙하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그런 어휘잖아요. 자, 그래서 기탄이 그 거리낌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거리낌 없이라는 뜻, 뭐 꺼림칙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게 기탄 없이라는 뜻이고요. 오해는 잘못 해석하는 거, 뭐 지장이라는 거는 어떤 일에 방해가 되는 거, 경황이 없다라는 표현은 뭐 어떤 정신적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여과 없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것을 걸러내거나 이럴 때 여과라는 표현을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 낱말 간의 관계가 아래 단어들과 같은 것은 이라는 뜻인데요. 자, 실비 같은 경우는 오롯이 그를 빗자죠. 자, 그 다음에 번영하고 마르다라는 거, 쇠퇴하다는 거고 성하고 쇠퇴하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는 하나하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 내에서 보시면 단어 내 시비와 영과 고와 성과 쇠가 서로 반의어 관계를 반대되는 이런 반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길흉화복, 길 좋고 흉 안 좋은 거, 화
나쁘고 복,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 내에서 이렇게 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1번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설에는 이제 길흉화복 두 개가 반이어다라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반이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길흉화복은 그냥 인간 세상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화가 뭐 이런 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어 내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음 밑줄진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노는 시간에 잠 좀 그만 자고 소설책이라도 읽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놀다라는 경우는 일하지 않고 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월요일에 일하지 않고 쉰다 1번이 가장 맞겠죠. 다른 것들은 앞니가 흔들흔들 논다, 뭐 흔들리거나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대거나 공놀이를 하면서 뭐 시간을 보낸다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뭐 어울린다거나 이런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유의어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유의어는 의미가 비슷한 것이라고 했죠. 봉차. 자, 만날 봉의 부태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마주쳤을 때, 뭐 위기봉착 이럴 때 쓰죠. 전락 같은 경우는 굴을 전에 떨어질 낙이거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상황에 빠졌을 때 쓰는 그런 단어여서 유의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도야, 갈고 닦을 때 수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격도야, 인격수련 같은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이기 때문에 2번이 되겠습니다. 호도는 뭐 풀로 붙이다라고 해서 어떤 일을 그냥 덮어버렸을 때, 흐지부지 이렇게 덮어버렸을 때 쓰고요. 날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밀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섭렵하다라는 거는 뭐 다양하게 경험할 때 쓰는 표현이죠. 동서 뭐 고전을 섭렵했다 그럼 다 읽었다라는 뜻이고, 간판은 뭐 본질을 꿰뚫어서 알아차릴 때 쓰는 그런 표현이고요. 자, 망각은 잊었을 때, 기억은 잊지 않고 기억해냈을 때 쓰는 표현이니까 반의어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 밑줄진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이런 문제들은요. 이 단어의 주변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기쁨의 차다. 자, 앞에 뭐가 찾는지 기쁨의 찾죠. 이 앞에 있는 그런 단어가 가장 성격 비슷한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신의 차다, 수갑을 차다, 출발선을 차다, 그 다음에 기자들이 가득 차다, 날씨가 차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비슷한 의미가 가장 비슷한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나 기운 따위가 가득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단어들이랑 함께 묶어서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6번 두 낱말 간의 관계가 나머지 다른 것은 매체 안에 신문이 있죠. 상이어와 하이어고요. 가구 안에 의자가 있고 동물 안에 사슴이 있고 바람 안에 북풍이 있는데 뿌리 나무는 어떤 한 대상의 부분일 뿐이지 어떤 상하의 개념은 아니에요. 다른 거는 상이어와 하이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적절한 한자 성어는 자, 그 저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란 뜻의 어떤 작품을 쓴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이죠. 감나물녀 같은 경우는 갑이라는 남자, 을이라는 여자 평범한 사람을 말하고요. 청출어람은 뭐 후배나 아니면 제자가 선배나 어떤 스승보다 뛰어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온고지신 같은 경우는 옛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것을 알 때 쓰는 그런 사자성어고요. 타산지성어는 앞에서 배웠죠. 남의 산에 있는 돌도 자신의 어떤 덕행이나 이런 것들을 닦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하찮은 남의 언행도 자신의 인격을 수양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악방문례는 자, 악할 악자죠. 이거 아실 것 같은데요. 우레 뢰자고요. 그래서 악한 사람 곁방자입니다. 악한 사람 곁에 있다가 자, 만날 봉자 아까 봤죠. 만나게 된대요. 우레를. 그래서 나쁜 사람과 함께 있다가 뜻하지 않는 어떤 변이 같이 당할 때 쓰는 그런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고사성어의 사용이 올바른 것은 자, 철수는 마치는 입사시험에 합격해 금이야 행이라고 하면 비단금자죠.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다니는데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금이야 야행이라는 단어가 여기 어울리지 않죠.
금이 환양 뭐 이런 게 어울리겠죠. 자, 비록 외래 문화가 잘못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방식으로 고쳐 발전시킨다면 귤화 위즈가 될 것이다. 강남의 귤이 이제 강북으로 가면 탱자가 됐대요. 그래서 어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기질이 변한다. 환경에 따라 기질이 변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 어울리지 않죠. 자, 여기가 너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녀는 구밀, 입구자죠. 자, 입에 달콤한 꿀이 있고요. 복통할 때 그 배복자입니다. 그 배는 칼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막 잘해주고 이렇지만 안에는 해칠 그런 생각을 할 때 쓰는 말이죠. 지금 너의 비위를 맞추지만 언제라도 너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3번이겠죠.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배신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구밀복권 어울리죠. 자, 좋은 친구는 곁에 많이 있을수록 좋은 법이야. 과유불급. 과유불급은 무슨 뜻이에요? 과하면 불급, 아니하면 못하다. 과한 것이 나쁠 때 쓰는 말인데 여기는 많이 있을수록 좋다라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다다익선 이런 게 어울리겠네요. 자, 지연이는 노력 끝에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해서 권토종래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자, 권토종래 같은 경우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다시 돌아온다. 한 번 실패를 겪고 나서 어떤 일에 매진할 때 쓰는 말인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좋은 거는 3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제시문의 괄호에 들어갈 속담인데요. 자, 북방 오랑캐 궁성을 침노하여. 자, 궁이 있는 성을 침범해서 임금의 위태함이 경각에 있으니 임금이 너무 위태로우신 거죠. 대장부 급한 마음, 뭐 같은지라. 급한 마음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임자 없는 용마. 용마는 뛰어난 말입니다. 하지만 임자가 없대요. 그래서 뛰어난 어떤 인재이나 이 분을 알아보시는 분이 없을 때 그럴 때 쓰는 그런 사자성어고요. 일각이 여삼추다라는 거는 일각이면 15분 정도 된대요. 여삼추 같은 경우는 3번의 가을이니까 3년이겠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기다릴 때 되게 급한 상황에서 기다릴 때 왜 이렇게 하나 얼마나 지났어? 보면 1분 지났는데 10분 지난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15분이 3년 같다. 이때 급할 때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급한 상황에 쓰이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하겠죠. 2번입니다. 잔솔밭에서 바늘 찾기, 잔솔이랑 바늘이 비슷하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봤자 헛된 일이다 이런 때 쓰는 표현이고요. 냉수 먹고 이쑤시기, 이를 쑤시는 거는 보통 고기 먹고 쑤시죠. 실속은 없이 뭐 허세를 부릴 때 쓰는 그런 속담이고요. 나중난 뿔이 우뚝하다라는 거는 뭐 우리 앞에서 봤던 청출어람과 같은 표현입니다. 후배나 제자가 선배나 스승보다 나을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속담의 의미를 바르게 풀이해 놓은 것은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자, 이거는 아까 땅이 굳어야지 물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모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돈이 샌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절약을 해야지 어떤 재물이나 돈 같은 걸 모을 수 있다. 그럴 때 쓰는 속담이고요. 자, 구분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구분나무 겉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선산을 지킨대요. 왜? 그 잘 자란 나무들은 목재로 잘려져 나갔겠죠. 그래서 보잘것 없어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재구실을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광에서 인신 난다라는 표현은 자신 창고에 어떤 곡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부자일수록 남을 돕는데 인색하다가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어야지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개미가 절구통을 물어간다라는 거는 개미 약해 보이지만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힘을 모아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맞는 표현이네요. 4번이고요. 두부 먹다 입 빠진다라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그런 속담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상황을 표현하는 관용어인데요. 경마에 빠져서 재산이 탕진했으나 지금 완전히 끊고 건실하게 살고 있다. 자, 나쁜 일을 했으나 그런 일을 다시는 안 하고 있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손을 씻다 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손을 걸다 약속할 때 쓰는 거고, 손을 놓다 손 놓고 있다.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 손을 치다 오라고 이렇게 손짓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중 관용 표현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은 입을 씻다는 어떤 거였죠? 어떤 이익을 혼자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는 척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자, 비행기 태우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벌써 답이 나왔네요. 남을 지나치게 칭찬하고 지켜 세울 때요. 비행기 태우지 마 이런 말 쓰죠.
자, 제 눈에 안경이다. 남이 보기에는 웃은 것도 제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도마에 오르면 칼로 이렇게 잘라지겠죠. 그래서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저 초로 같은 경우는 풀조차의 이슬로자예요. 풀에 맺힌 이슬은 곧 사라지죠. 그래서 인생 따위가 더덥다. 인생 무상과 관련된 그런 관용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휘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모르는 어휘 같은 경우는 메모를 해 두거나 아니면 따로 사진을 찍어 두시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시면서 꼭 그 의미를 익혀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어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